우리 4강의 7번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자. 먼저 이제 그 구조와 어법에 대한 이야기들 쭉 해볼게요. 가볍게 독해하면서. The answer to the question. 자, 이 to가 전치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 이렇게 되겠죠. 어떤 질문이냐면 about the fading of color. 자, 색깔의 희미해짐이죠. fade가 그렇죠? 희미해짐. 이 부분 우리 알다시피 동명사겠죠, 당연히. 동명사. 색깔의 희미해짐. 어디서? In painting and in fabric. 그러니까 옷감이라든가 그림에서 그림 안에 있는 그 색깔들이 희미해지는 것에 관한 질문. 왜 희미해지느냐 이 말이죠. 에 관한 질문의 답은 자, 단수니까 이 주로 받았죠. Fairly simple. 상당히 단순하다. 자, 이게 어려운 거 없죠? 그 밑에 문장. Ultraviolet radiation. 자, ultraviolet radiation이라는 것은 이 ultraviolet이라는 게 자외선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radiation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그 방사능 있잖아요. 그 방사능을 우리가 radi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이 radiation이라는 뜻이 방사능으로 쓴 게 아니고 이게 명사로서 우리 복사열 할 때 복사란 말 있죠. 복사, 발산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것 또는 내리쬐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ultraviolet radiation이라는 것은 자외선 복사 뭐 이런 뜻인데 그냥 이게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외선이 내리쬐는 것이라는 거죠. 자, 자외선이라는 것은 자외선이라고 해석할게. 자외선이라는 것은 높은 에너지 형태이다. 빛의 고에너지 형태다. 이 말은 빛 중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빛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As sunbathers are only too aware is present. 자, 여기 as부터 여기 aware까지는 부사구겠죠. 여기서부터는 부구가 아니고 부사절이겠네요. 그렇죠? 부사절이겠죠. sunbather 하게 되면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태양목욕이니까. 그렇죠?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only to aware인데 여기서 only는 그냥 to를 이렇게 수식 강조해 주는 거예요. only to는 합쳐서 너무너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되겠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해놓고 그 다음에 동사가 또 나왔는데 이 is의 주어는 ultraviolet radiation 이거죠. 그러면 이 is가 1번 동사일 것이고 그대로 병렬로 2번 동사로 이렇게 and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된 거겠죠. 그리고 존재한다죠. 그렇죠? present, 존재한다. 자, ordinary daylight, 보통의 햇빛에 이 ultraviolet이 존재한다. 고에너지, 빛의 고에너지 형태이면서 일반적인 보통의 햇빛 속에 존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부사죠. 이 자외선은 점차적으로 깰 수 있다. gradually break up, 깰 수 있다. 뭐를 깨요? The molecules in pigment. 자, 이거 색소죠, 그렇죠? 색소. 색소 안에 있는 분자니까 말하자면 색소 분자겠죠. 색 안에 있는 분자니까 색소 분자를 깨어서 leave한다. 더 작고 색깔이 없는 분자를 products 생산물이잖아요. 결과물로 남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거는 콤마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분사 구문이면 이제 그 다음에 감안해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능동인가 아니면 수동인가 요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더 작고 색깔 없는 molecules 분자들이니까 이게 leave의 목적어로 쓰였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능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빙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There is also a second process of degradation. degradation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degrade라는 말 있죠. upgrade는 뭔가 등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degrade는 등급이 낮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격이 내려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해라는 뜻이에요. 큰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egradation이라는 것은 분해죠, 분해. 여기서 명사로서 분해라는 뜻으로 쓰였고, 그래서 이거는 second process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한 두 번째 분해 과정이 있다.
2차 분해 과정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를 물었네요. 그럼 뒤쪽에 이제 어떤 관계사 들어가는지. 여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 이 전치사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뒤에 봅시다. 피그멘 마르큐스 색소 분자는 자 react 상호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렇죠? 반응하다죠. react가 화학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 자, 옥시진 마르큐스 산소 분자들과 대기 중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할지도 모른다 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which가 들어간다면 이게 주어이거나 목적어가 돼야 되는데 여기 실제로 react는 oxygen하고 이게 자동사로서 이게 전면구로 붙어 있거든. 얘와 반응한다 해서 이 react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in which가 돼야 되는데 in which는 이 앞에 있는 2차 분해 과정이 부사구가 되는 거야. 즉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2차 분해 과정이 있고 그 2차 분해 과정에서 색소 분자들이 이런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which가 아니고 목적격이나 주격이 아니고 여기서는 in which가 정답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용상 이거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where로 이렇게 대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A process known as oxidation. 자, 이 산화로 알려진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앞에 있는 a process를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a process라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요 내용이랑 요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동격으로 연결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산화라고 알려진 과정이다. 자, 산화라고 알려진 과정이다. 자, 그 다음에 as with the photolysis 이건 뭐 이게 광분해인가? 그렇죠? 예, 이것도 뭐 처음 본 단어인데 어쨌든 as with photolysis 광분해 예서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광분해 예서처럼 광분해라는 이런 작용이 밑에 줬죠, 그렇죠? 예서처럼 this alters the structure of the molecule. 이것이라는 것은 위 앞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이제 산화의 과정들이 되겠죠. 산화의 과정들은 alters 변화시킨다 뭐를요? 분자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as a consequence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되겠죠. 분자의 과정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로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니까 얘가 이제 분사 구문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가만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this부터 시작해서 and 앞에까지 이제 하나의 문장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as a sequence라는 이 부분이 부사구란 말이야. 부사구. 자 이렇게 여기에 부사구겠죠. 부사구고 그러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this가 생략되는 거예요. 얘가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꾼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구조상 살펴보면 and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겠죠. 접속사도 지금 뻔히 살아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분사 구문이 아니라 얘가 1번 동사면 얘가 2번 동사이고 1번 동사가 단수주어 this 현재 this로 받아서 alters 하고 바뀌었으니까 얘는 changes 하고 이렇게 써야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방식을 바꾼다 이렇게 되겠죠. 방식을 바꾼다. It observes the light of various color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아까하고 똑같죠. which가 답이 되려면은 얘가 주어나 목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in which가 답이 되려면은 뒤가 멀쩡해야 되겠죠. 빠진 게 없는 문장이 돼야 되겠죠. 봅시다. 자, 그것이 흡수한다. 다양한 색깔의 빛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역시 여기서도 which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죠? in which 그런 방식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 방식에서 그것은 다양한 색깔의 빛을 흡수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렇게 복잡한데 그 내용을 선생님 다시 설명할 때 그 내용은 설명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the amount of colored pigment in a given area on a canvas gradually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colored pigment라는 게 맨 그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있는 색소. 색깔이 유색 색소. 예. 유색 색소. 유색 색소의 양이죠. 유색 색소의 양이 되겠죠. 유색 색소. given이니까 주어진 영역이 되겠죠. 주어진 영역. 이 말은 어떤 정해진 영역이라는 뜻이 되겠죠. 어디에서? 캔버스. 캔버스는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의 배경.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캔버스 위에 어떤 일정한 영역 안에 있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쭉 해서 얘들이 앞에 있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니고 the amount를 꾸민다고 볼 수 있겠죠. 총량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amount를 꾸민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점차적으로 뭐 하면서 이게 접속사 이렇게 있죠. 그럼 이 diminish가 이게 decrease인데요. 뜻 자체를 보면 얘는 뭐냐? 얘의 문장 성분이 뭐냐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the amount of colored pigment에서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얘가 주어 총량이죠. 총량이 주어죠. 그럼 얘는 뭐다? 이거 동사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제를 따라가고 있죠. 그럼 얘도 뭐가 돼? 현재 시제의 주어가 3인칭 단수인 동사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diminish 자, es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diminish. 요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됐니? 자, 그 다음에 so a given pigment doesn't actually change color. It simply becomes weaker in the mix of pigments over time. 자, 그래서 일정한 색소가 어떤 색소가 이렇게 했죠. 의역을 했습니다. 어떤 색소가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뭐를?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일정 색소가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그 색소는 단순하게 약해지는 거다. 약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잘 봐야 되겠죠. 무엇 속에서 약해지냐면 자, 시간이 쭉 지나면서 그 색소들이 혼합물이죠. 그 색소들의 혼합물 속에서 약해질 따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요. 이제 문장 구조는 이제 이 정도로 선생님 설명을 좀 한 것 같고 사실 어법은 그렇게 복잡한 건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예,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네요. 여기. So the color seems to us as onlookers. 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앞에 as로 시작된 이 부분이 부사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접속사 so. 그래서 그 색깔이라는 것이 seem to us as onlookers인데 여기 보면 이래요. 여기 to부터 해서 onlookers까지는 전부 이게 부사구란 말이야. 부사구고 as onlookers 하는 이 부분 앞에 있는 us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연결이. 그러니까 이 onlooker 하게 되면 이거 구경꾼이거든. 구경꾼, 방관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멀끔히 쳐다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뭔가 행위를 하지 않고 구경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겠죠. 우리에게 그 색깔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seem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seem이라는 것이 쓰이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뒤에 형용사는 그냥 이렇게 올 수 있어요. 뭐뭐 하게 보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동사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뭐인 것 같다 해서 선생님이 부정사로 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fade라는 것은 무엇이냐? 품사가 뭔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품사는 동사예요. 동사. 얘가 동사란 말이야. fade가 희미해지다. 그렇죠? 점점 희미해지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뭘 따라야 돼? 요걸 따라야 되죠. 요거. 그렇죠? 그럼 여기서 fade는 답이 뭐가 돼야 된다? to fade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 이제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건 뭐냐면 중간에 이런 잡것들이 사이에서 시야를 가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seem이랑 to fade를 연결해서 보는 이제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앞에 이제 잠깐 설명했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색소가 뭐 컬러를 변화시킨 거, 그 색소 자체의 컬러가 변화됐다기보다는 색소가 약해졌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보면 여러분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전반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내용 정리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 자, 우선 항상 우리가 내용을 기억할 때,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처음에 나오는 도입부를 기억하라 그랬지. 도입부는 뭐냐면 그림이나 옷감에서 색이 바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상당히 단순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를 던진 거야. 이렇게 색이 왜 바래는데 색이 바래는 것에 대한 질문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럼 이렇게 질문했으면 답은 뭐지? 자외선이죠. 자외선. 바로 자외선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외선을 이제 정의하는 거야. 가볍게. 뭐 이런 에너지 형태고 보통 햇빛에도 존재한다. 자외선은 고에너지고 형태죠. 형태. 자외선의 형태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통 햇빛에도 존재한다. 여기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이 일광욕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햇빛이 바로 보통의 햇빛이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을 자외선을 쐰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래 자외선의 기본적인 정의가 그런 거라면 그 다음에 자외선의 작용은 뭐냐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외선이 어떤 거다를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용을 하는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외선은 뭘 한 거야? 분자를 깬다 그랬죠. 그쵸? 자외선은 색소 분자를 깨요. 색소 분자를 깨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쵸? 작아지면서 색깔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작아지면서 색깔은 없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요. 선생님 그냥 읽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외선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야. 여기까지. 자외선의 개념과 그 다음에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은 없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런 이제 선생님 중간에 이제 브릿지를 넣었죠. 생각에 브릿지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딴 이유는 없는가 하면서 다른 이유를 끄집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산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화. 2차 분해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색소 분자는 대기 중에 산소 분자 화학적으로 반응하는데 이제 이걸 산화라는 거죠. 산화의 정의죠. 그렇죠? 산화의 개념 정의. 그러면 이 산화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산화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산화는 어떤 일을 하냐면 위에서 자외선이라는 것은 분자를 깼잖아. 근데 얘는 분자 구조를 바꿔. 차이가 나죠? 분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색소가 빛을 흡수하는 방법을 바꾼다는 거지. 둘이 차이가 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섞이더라도 어떤 작용이 붙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밑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뚝 끊겨요. 뚝 끊기면서 그러나 결국 자, 산화 이야기까지 여기 끝내고 결국 주원인인 자외선에 의해서 다시 자외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유색 색소량이 점차 줄어들고 그게 바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색소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깨지면서 작아지고 옅어진다 하고 연결될 수 있겠죠. 예. 실제 과학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관된다고 기억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산화랑 잘 연결이 안 돼. 위에서 봐 얘들아. 흡수하는 방법이 색소 양이 줄어드는 것 같고 아무 상관이 없지. 그래서 자외선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니? 그래서 색소 양이 점차 줄어드니까 이거는 실제로 색깔이 변한 건 아니고 그냥 약해진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양이 줄어드니까 깨가지고 자외선이 색소 분자를 깨가지고 양이 줄어드니까 얘는 색깔 변화는 아닌 거지. 색깔 변화는 아니고 그냥 약해진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크게 우리 한 4가지 정도로 기억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질문을 하죠. 왜 색깔이 변하는데? 그래 놓고는 자외선의 이야기를 한 거. 자외선은 이런 건데 이런 작용을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는 다른 이유도 있어. 산화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런 작용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데 실제 이유는 뭐냐면 자외선이 깨가지고 얘들이 작아지고 그래서 색깔이 옅어지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할 때 그러니까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약해진다고 봐야 돼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니?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 복잡한 내용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이야기를 하세요.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우리 그 쌤이 그냥 이름을 아이디어 브릿지 정도로 이렇게 부를게요. 싱크 브릿지, 싱크 브릿지는 싱크빅 생각나서 좀 그렇잖아, 그렇죠? 아이디어 브릿지인데 이게 실제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말로는 하는 거거든. 여기 노란색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실제로 말로는 하는데, 근데 이걸 기록을 안 해줄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뭐 2번, 3번 보는 것도 아니고 되게 뭐랄까 수업이 좀 공중에 좀 휘발된 느낌 들어서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정리할 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4-7번은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